TV 산호세 리포터 임마리입니다. JNC는 여러 계층의 저명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주제로 시청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파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한 전문가이신 신은미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북한에 지금까지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계기로 북한을 자주 가게 되셨나요? 처음 간 것이 2011년 10월에 가서 작년 2017년 5월까지 9차례에 걸쳐서 120여일간 북의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왔습니다. 북한만을 전문으로 하는 관광 여행사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상품을 보니까 뭐 맞춤 관광, 단체 관광. 단체 그렇게 북한 가기가 쉬웠군요. 네. 미국 시민까지.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북한에는 여행을 달나라는 여행을 가도 북은 여행을 못 가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60-70년 전부터 대한민국, 한국 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여행이 개방돼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저희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2011년 10월에. 그래서 보니까 단체 관광도 있고 뭐 어떤 관광은 산만 구경하는 관광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남편 시간에 맞춰서 맞춤 관광도 됐어요. 둘이. 북한도 그런 이제 관광으로 해서 그런 수익을 네. 60-70년 전부터 물론 하고 이렇게 있군요. 우리 서방 국가, 우리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은 적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혀 못 가는 곳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북한 가면 피답되고 네, 이런 것만 그런데 상관없는데 의외로 어떤 유럽 쪽 관광객들은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4-5번 북을 관광한 사람도 제가 가서 만나고 그랬어요. 북한에서 아무 그냥 목적 없이 관광이죠. 하면 근데 대한민국 국적을 제외한 모든 해외 여행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북에서도 저희가 대한민국 출신의 미국 국적자가 순수한 관광을 목적으로 간 케이스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에서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도 여기 올 때는 입국 심사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들어갈 저희는 모르죠. 관광 에이전트들이 저희가 이제 적어내는 거 있죠. 주소, 직업 이런 거 다 적어내면 그들이 비자하고 다 받아주는 거죠. 에이전트들이. 그리고 그냥 북한에서 입국 심사할 때 그럼 입국 심사 저도 되게 까다롭게 할 줄 알았는데 입국 심사대에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막 덜덜덜 떨었는 아니에요. 그 다른 저는 처음인데 재미동포들 중에서 관광으로 순수히 관광으로만 가는 사람은 저희가 처음이었지만 왜 이산 가족들이랄지 재미동포 중에서 북에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NGO들, 그 다음에 친선 단체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계속 오래전부터 북을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함경부터 저 골짜기 중국하고 러시아 대륙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이순신 장군의 기념비가 있는 거, 기념관과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순신 장군은 저만 배운 역사 속에 우리 훌륭한 장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행 가서 그 러시아와 중국 대륙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곳에 우뚝 이순신 장군의 기념관이 너무나 근사하게 서 있고 그래서 제가 이 기념관이 이순신 장군 기념관이 여기 있네요. 그랬더니 그분들 네. 그렇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께서 여진족을 물리치시고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것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도 그 기념관 안에 있어요. 거북선도 있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북녘의 동포들도 우리와 마저 한 역사를 배우고 우리 형제지 이런 생각, 우리 한 결애지 이런 생각. 그게 참 감동이 됐어요. 기념관을 본 것도 감동적이었고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은데 또 하나 좀 다른 점은 다르면서도 참 특별했던 기억은 2012년인가요? 2011년에 제가 듣기로는 그때 김정일 위원장 사망 시 그때 제가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소식을 듣고 갔냐면은 북한에서는 앞으로 3년간 그 어떤 연회도 결혼식도 다
금지시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가짜 뉴스였던 거죠. 2012년 제가 2011년 말고 2012년 3년간 금지를 한다고 했는데 2012년 5월 달에 북을 여행을 갔던 거예요. 갔더니 가는 곳곳마다 유적지, 뭐 명승지에 결혼한 신랑 신부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놀랐는데 제가 듣기로는 3년간 결혼식이며 연애 뭐 이런 거 다 연회 금지한다고 그랬는데 하는 것 결혼식하고 막 기념사진 찍는 것도 참 놀랄 일이었는데 그들이 결혼식을 끝마치고 말하자면 남쪽으로 말하면은 국립현충원 같은 곳이 이제 북에 혁명열사능이라는 곳을 저희가 이제 관광상품에 참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길 갔더니 결혼식을 마친 신랑 신부들이 피로연을 가기 전에 거기 와서 헌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 결혼한 신랑 신부들이 네. 여기 와서 헌화를 하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북에서는 왜 신랑 신부들이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을 가기 전에 혁명열사능에 와서 참배를 하고 헌화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결혼식 순에 그런 게 들어있나요?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다 그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가꿀 수 있도록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잘 우리가 있게끔 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쉽게 말하면 우리 결혼식 마치고 국립현충원에 가서 국립묘지에 가서 헌화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셈이죠. 네. 그런 모습도 참 흥미로웠고 그리고 북은 구호의 나라거든요. 건물이든 뭐 길가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이렇게 구호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 구호를 보면서 여기가 북한이로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 구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항일의 정신으로 일어서자. 항일의 정신, 항일. 아직도 항일 운동을 했던 그 시절의 그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 가면은 항일의 정신으로 일떠나자, 뭐 일떠나자가 일으키자 이런 뜻이라고 그러는데 항일의 정신으로 헤쳐나가자. 그게 참, 좀 역사의식과 주체성이 그런 걸 보면서 지금이 몇 년도고 몇 세기인데 아직도 한일 정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처음에 갔을 때 그것도 좀 인상적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이제 피를 나눈 우리 어차피 한 민족이고 한 결이니까 피가 통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딸과 엄마 이런 관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져요. 그러다 보니까 갈 때마다 수양딸이 매번 생겨서 지금 현재 수양딸이 3명 있고요. 또 수양 조카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동생도 있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미주 지역에서 북한의 시상을 알리는 강연도 자주 하시는데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그렇게 자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난 몇 달간 우리 조국 한반도에는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남북 정상들께서 3차례 회담을 가지셨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 2차 회담을 앞두고 있죠.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당연히 남북 관계가 더 발전할 것은 물론이고 또 남북 협력 교류 활동도 활발해질 것이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민간 교류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벌써 재미동포 분들 중에서 저한테 북한에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저런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을 많이 방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북에 대해서 사실상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북한 방문 시 우리가 생중계를 통해서 다 시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기도 했고요. 또 북한 사람이 지금껏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 선입견을 갖고 북한을 여행하게 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부정적 그런 편견들로 사람을 보게 되고 북녘 동포들을 만나게 되고 북을 방문하고 문화를 접하게 되면 그 부정적 시각이 더 심화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여행이 그 행복한 여행이 되지 않겠죠. 그냥 우울한 여행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북녘 동포들을 만나러 북을 여행을 이제 앞으로 많이 가게 될 건데 좀 먼저 여행을 갔다 온 선배로서 그냥 제가 보고 온 북한의 모습, 북녘의 동포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려주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여행객으로서 먼저 다녀온 여행객으로서 느낀 경험담 같은 그런 강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좋아져서 북한에 대한 여행이 담기신다면 어떤 일을 할 계획이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좋아지고 분명히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아까 제가 먼저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에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아무래도 제 경험에 의해 보면은 되게 두렵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예. 되게 이렇게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너무 많은 걸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 뭐 도움을 저에게 청하면은 그분들을 도와주는 일부터 해서 저는 무조건 우리 남북이 통일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통일된 조국의 그 주역은 살아갈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의 저 같은 평범한 대중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나 마음의 분단 장벽이 굳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벽이 굳게 쌓여 있는 한 그걸 허물지 않는 한 그 어떤 민간 교류가 됐던 경제 교류가 됐던 뭐 정치적 뭐 무슨 교류가 됐던 우리 통일 조국을 살아갈 우리 대중 마음속에 처 있는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정말 통일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간 교류, 뭐 친선, 예술, 학문, 뭐 종교, 뭐 할 것 없이 많은 민간 교류가 추진될 수 있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만나야지 그들이 어떤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만나야 대화도 하고 만나야 대화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하니까요. 만날 수 있는 게 하는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제 남편과 저의 계획은 여건이 주어진다면 평양이나 대도시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형편이 괜찮은데 저 함경북도나 골짜기로 가면 좀 많이 열악하죠. 그러니까 특히 젊은 청소년들 그들이 좀 괜찮은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교육관 같은 걸 하나 짓고 싶습니다. 거기는 저도 관심이 많아요. 네, 제가 그래서 교육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교육관을 지어서 그 청소년들이 와서 취미생활도 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육도 그러니까 좋은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2015년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한국에서 강제 출국 후 현재까지의 입국 금지로 인해 한국에서 가지 못하시는데요. 현재心境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해외 동포로서 외국에서 오래 살고 있지만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 가슴은 조국을 향해서 항상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국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힘겨움에 같이 마음으로 함께 힘겨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조국과 우리 해외 동포들의 관계는 꼭 모태와 그 탯줄로 아이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시겠죠. 그런 마음에서 제가 북을 여행을 여러 번 하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지내면은 안 되겠다. 우리 한반도 조국에 우리가 충분히 평화롭게 전쟁 없이 아름다운 우리 한반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민족의, 그러니까 전혀 북에 가기 전에는 뭐 통일이니 민족이니 뭐 이런 거 관심도 없었던 사람인데 가면서 민족의 화합과 평화 그리고 평화로운 통일을 염원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 남녘의 동포들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그 네. 상처가 이제 많이 사라지시고 네. 다시 비구로 하나 있는 그런 마음 생기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제 우리 남쪽에서 한국에서 저를 불러서 북한 여행 갔다 온 여행 다음 듣고 싶다 그러면 아주 기분 좋게 많은 이제 모임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2014년 종북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를 당하면서 제가 이렇게 강제 출국 당하고 이제 5년간 입국 금지가 되고 보니까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치 결혼한 딸이 너 이제 결혼해서 남의 식구니까 이제 우리 집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런 느낌. 아니면은 정말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던 것 같은, 배신당하면 이런 감정일까 싶은 그런 참 참혹한 그때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서운함과 또 한편으로는 막 분노, 나에 대한 어떤 그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로 가짜뉴스, 뭐 왜곡된 얘기들로 인해서 사실은 저 남편 비즈니스까지도 다 문을 닫게 됐거든요. 예, 뿐 아니라, 뿐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저와 어린 시절부터 같이 함께했던 많은 중마고 친구들도 다 관계가 단절되고, 하다못해 친지들 하고도 관계가 다 단절되고, 그야말로 뭐 완전히 그 여러 가지로 엉망진창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참 분하기도 했고 서글프기도 했고 참혹하기도 했고 그랬지만 지난 몇 달간 사이에 그 시절로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기적 같은 꿈 같은 그 상황이 우리 조국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많이 치유가 됐고 기쁩니다 지금은. 선생님 힘든 질문이었는데요. 선생님 진솔한 대답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요? 끝으로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원하는 JNC TV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JNC 측에서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까지도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인터뷰를 요청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남북 관계가 분명 좋아지고 북미 관계도 이제 좋아지면은 우리 여기 제 해외 동포 분들께서도 많이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북을 있는 그대로 알고 가야 여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기 전에 북녘의 동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음악을 듣고 무슨 영화를 보고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은 어떤가 이런 거를 사전에 좀 알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알고 간다 하더라도 분명 북에 가면은 그 사회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 정치적인 면에서 저희와 다른 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점을 틀렸다고 볼 것이 아니라 다름을 그 다름 자체로 인정을 하고 다름을 그들의 특유한 문화로구나 라고 이해를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이고 남이고 해외 동포가 우리가 서로 우리의 잣대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재단하면서 우리의 잣대에서 벗어나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북녘 동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녘의 동포들을 잣대로 우리 남녘을 바라볼 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영원히 화합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름을 틀렸다고 보지 않고 다름 그 자체로 인정하고 문화적으로 특이한 문화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 이해는 머리로 하는 이해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랑을 품고 가슴으로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슴은 해외 동포,
남녘의 동포, 북녘 동포들의 가슴인데요. 우리 모두의 슬픔에 우리 모두가 함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우리 모두의 기쁨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슴을 갖게 된다면 통일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통의 시작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JMC TV 임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